한국이 드디어 우즈베키스탄을 2대1로 이기며 일본과 한일전 결승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우즈벡의 거친 플레이에 다친 선수들이 많았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을 상대로 이번 경기에서 중국보다 더한 쿵푸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 선수에게 백태클을 당한 엄원상이 고통을 호소하며 끝내 교체돼 그라운드를 빠져나갔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4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 항저우 황룡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4강전을 치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온 이강인은 이날 선발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여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뒤 프랑스 리그1과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았고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단계에 합류해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고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8강전에선 전반전에서는 벤치에서 체력을 아꼈고 후반전에 정우영, 엄원상 등과 투입돼 유려한 발재간과 이강인 특유의 탈압박 드리블을 보여주고 화려한 볼터치를 보여주며 한국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날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한 한국은 조영욱을 최전방 공격수에 이강인, 정우영, 엄원상을 아래에 배치했습니다. 중원에는 주장 백승우와 홍현석을 포백 수비는 설영우, 이한범, 박진섭, 황재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이광현이 장갑을 껴 골대문을 지켰습니다. 한국은 전반 4분 만에 선제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며 골망을 뒤흔들었고 그 골의 주인공은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한 정우영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강인이 선발로 출전을 해 이강인이 프리킥에서 동료에게 짧게 볼을 건넸고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던 타이밍에 맞춰 대한민국 대표팀은 빠르게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기회를 노리던 정우영이 컷백을 받아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골망을 흔들고 포효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전방 압박을 걸고 심한 파울을 하며 한국의 후방 빌드업 작전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확한 포지셔닝에 유려한 발 기술로 우즈베키스탄 압박을 하나둘 풀어 헤쳤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턴오버를 이용해 역습 공격을 전개했지만 부정확한 슈팅과 골결정력으로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게 실점당했습니다. 전반 26분 직접 프리킥에서 스크럼을 짠 백승호 몸에 맞고 굴절돼 골망이 출렁였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 겨우 두 번째 실점을 허용했고 경기는 점점 더 팽팽한 분위기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전반 30분에 이강인을 중심으로 엄원상과 역습으로 우즈베키스탄 배후 공간을 타격했습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수비수들을 돌파하며 부드럽게 빠져나갔지만 오프사이드로 선언돼 무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은 지고 있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지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점점 거칠게 플레이했습니다. 전반 27분 파울로 한국 선수가 쓰러지고 심판이 파울을 주자 우즈벡 선수들이 판정에 항의하며 선수들 간에 마찰이 생겼습니다. 이어 전반 40분 우즈벡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을 밀치며 공을 뺏어놓고 공격 전개 상황에서 몸싸움으로 선수들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심판은 위험한 파울 장면에도 카드는 잘 꺼내지도 않고 한국 선수들이 넘어질 정도의 파울을 범해도 딱히 카드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반 46분 이강인 선수가 상대의 위험한 태클에 넘어졌는데도 심판은 진행하고 카드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선홍 감독이 계속 화를 내자 오히려 감독에게 진정하라며 정당한 판결이라고 내세웠는데요. 한국은 3선에서 백승호를 출발점으로 차분하게 짧은 패스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전반전이 끝나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정우영이 또 골을 넣으며 골망을 흔들었고 대한민국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전반전은 정우영이 멀티골을 하며 하드캐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반전은 2대1로 종료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거칠고 비매너적인 게임은 후반전 시작한 지 8분 정도가 지난 후 또 시작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후반 8분 먼거리 직접 프리킥으로 한국 골망을 조준했지만 이광현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게임이 제대로 안 풀리는지 거칠고 비매너적으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율타세프가 엄원상에게 거친 백태클을 해 부상에 가까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엄원상은 잠시 뛰었지만 부상이 심했는지 경기 내내 그라운드에 주저앉았고
결국 황선홍 감독이 교체를 선택했습니다. 엄원상의 부상이 악재라면 호재도 있었습니다. 후반 29분 우즈베키스탄의 미드필더 부리예프가 거친 반칙으로 경고를 받아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습니다. 미드필더 부리예프는 전반에 이미 경고 한 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한국 선수들에게 백태클을 시도하다 결국 걸린 겁니다. 게다가 자기가 백태클로 반칙을 범했는데도 오히려 레드카드를 받은 게 억울하다는 듯이 심판에게 화내며 경기장을 나갔습니다. 그 뒤로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한국 팬들은 그런 행동에 매우 화가 나는 장면을 보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은 앞서 이강인을 팔꿈치로 때리는 등 거친 플레이를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후반 35분 우즈벡 진영 박스 안에서 우즈벡 수비수에 의해 우리 선수가 넘어졌는데 어떠한 파울도 불지 않고 심판은 지나가는 말도 안 되는 판정까지 했습니다. 한 명이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해 수적 우위를 점한 한국은 한층 원활한 패스 플레이로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시비는 계속되고 결국 이광현 키퍼까지 화내며 싸움까지 번질라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만 우즈베키스탄의 시비로 인해 선수들이 모여 기싸움을 벌인 게 3차례나 있었을 정도로 경기가 거칠었고 이에 주심은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의 살인 태클에도 마땅한 조치를 하지도 않고 한국이 조그마한 파울을 저질러도 바로 경기를 스탑하며 편파적인 판정도 오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반격했지만 수적 우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동점골을 터뜨리지 못하며 경기는 2대1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황선홍호 캡틴 백승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벌써 3경기 연속 치명적 실수를 범했고 그중 2경기는 실제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경기 실점을 당한 프리킥에서도 상대는 왼발로 강하게 감아찼고 이때 백승호가 머리로 공을 걷어내려고 했으나 공은 백승호 머리 맞고 굴절돼 오히려 이광현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곳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백승호의 명백한 실책이었습니다. 당시 백승호는 축구하다 보면 실수는 다 하는 거다. 오히려 내가 실수해서 다행이다. 내 실수로 동료들이 긴장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빨리 떨쳐내서 다음 경기 더 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승호는 동료들이 잘 대처해줬다 하지만 실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 중에 또 배웠다. 앞으로 더욱 조심하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숙적 일본과의 결승전을 앞두고 확실하게 멘탈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난번 중국과의 경기에서 상대의 쿵푸 축구에 많은 육체적 부담을 느꼈을 거고 이번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정점에 달했을 겁니다. 다음 결승 경기는 또 다시 한일전이 시작됩니다.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 이어 2연속 결승 한일전입니다. 두 대회 연속 결승에서 만난 일본을 상대로 오는 7일 황선홍호는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일본은 대진 상대에서 한국과 비례해 상당히 쉬운 상대들을 만나며 손쉽게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우즈베키스탄과 경기에서 상당히 거친 경기로 엄원상 선수는 부상 교체 아웃까지 당하며 상당히 불리한 경기가 될 거라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